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1월 19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느닷없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어제 일방적으로 오는 28일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조율된 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네가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야 라는 이런 뜻이겠죠. 어제 망원시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읍소하듯이 이런 검찰 출석 통보를 했는데 거의 약자 코스프레였습니다. 저는 죄가 없지만 오라고 하니 제가 또 가겠습니다. 이런 읍소 전략을 폈는데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아니 이분은 말할 때마다 역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 이런 거대한 가치를 끌고 들어오는데 아니 개인 비리에 토착 개발 비리에 대해서 무슨 역사를 운운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아니 개별 사안들을 잘 철저히 조사해서 그 실체를 드러나면 될 일인데 이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무슨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네, 정치검사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읍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지만 제게 검찰이 또 오라고 하니 네, 제가 나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정말 이건 약자 코스프레죠. 아니 힘없는 제가 어쩌겠습니까? 힘 있는 검찰이 저더러 오라고 하니까 또 나갈게요. 이런 식의 동정론에 아주 기대는 듯한 이런 읍소 전략을 펴고 있는데 어쨌든 나가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혼자 변호사만 데리고 단촐하게 나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지난주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 아주 시끄러웠죠. 민주당 의원 약 40여 명을 마치 호위무사처럼 거느리고 이렇게 아주 그냥 호화롭게 출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27일은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란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약자라도 된 것처럼 이번엔 그냥 저 혼자 갈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마치 대단한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을 다 써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건 일방적인 통보죠. 검찰은 일을 안 합니까? 본인만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서울중앙지검과 조율을 해서 이렇게 출석 날짜가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낮에는 망원시장을 찾았고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을 해서 약 15분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도 참 일관되게 자기 변명을 저렇게 거짓말까지 섞어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5분 중에 약 앞에 5분 정도가 거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였는데 5분의 거의 대부분을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그다음 성남 FC 사건, 거기다 대북 송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 가지고 거의 4분, 5분을 얘기했습니다. 아마 본인 생각에는 이 사건이 가장 빠져나가기 쉬운 사건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봐라. 이게 무슨 실체가 있느냐?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았다라는 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 이건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물타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말 그대로 이재명이 지불해야 될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해 줬다라는 이런 의혹입니다. 자, 대신 지급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이 변호사들을 쌍방울 그리고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선임을 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신 납부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이재명 측과 쌍방울 사이에 여러 가지 유착관계, 이 커넥션을 밝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줄기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가 둘 사이에 대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건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와 이재명 측이 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자신은 절대 만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해왔죠. 뭐 김성태 측도 이재명과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은 계속 김성태 모른다, 나는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하다가 또 슬쩍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전화 통화는 했을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성태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라고 전화해서는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라고 말했는데, 아니, 만난 적은 없어도 전화한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걸 보면 검찰 측에서 뭔가 둘 사이에 전화 통화 기록이라도 확보한 것 아니냐, 이걸 먼저 알고 이렇게 선수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 계속 뭐 KBS 뉴스에 나와서 검찰이 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지나치다, 나를 수사하는데 60여 명의 검사들을 투입했더라. 이건 광주지검 전체 인원 수준이다. 그러니까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아니, 그만큼 지금 비리 혐의가 너무 많은 탓 아니겠습니까? 누굴 탓합니까? 자,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를 든 게, 아니, 성남FC 과거 무혐의 처리됐던 것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또 이렇게 수사를 한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도 또 같은 얘기를 했었죠.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 조작했다, 그래서 검찰이 사법 쿠데타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성남FC 사건은 한 번도 무혐의 종결된 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았는데, 아니, 무혐의는 검찰이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송치는 경찰이 하는 것이고 무혐의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검찰은 한 번도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 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 사건을 거의 3년 가까이 뭉개다가 분당경찰서에서 증거 불충분, 아니 뭐 이재명 상대로 서면 조사 한번 딸랑 하고서는 그냥 사건을 그러니까 묻어버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송치 하다가 이걸 제3자 이의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지금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건데, 또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재명이 했던 거짓말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반박했는지 교차 편집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더 확실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제3자 뇌물죄는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은 뇌물죄가 되는 거죠. 단순 뇌물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인 것이죠. 그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 팔면 안 된다. 그것이 제3자 뇌물죄의 핵심입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자, 그래서 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뉴스에 나와서조차 또다시 거짓말을 한 이재명, 그 인성이 그대로 드러난 이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겠죠. 감사합니다.